안녕하세요. 미네미입니다. 저는 독서 모임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채널에 독서 모임 후기를 올려볼까 합니다. 독서 모임 후기를 올리며 책에 대한 감상과 좋았던 구절들을 소개하고 독서 모임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설픈 영상이 될 것 같지만 점차 발전할 거라고 믿고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온 독서 모임의 선정책은 미국 작가 앤 후드의 장편소설 내 인생 최고의 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현재 절판되었고 하나의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내 인생 북클럽이라는 책으로 새롭게 번역하고 제목도 바꾸어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느라 이전 책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독서 모임 꾸리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저자가 추천해 주었던 책이라 읽어보았는데요. 독서 모임을 소재로 쓰여졌습니다. 에이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며 떠나버립니다. 너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 왔기에 그만큼 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도서관 사서이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북클럽의 리더인 케이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모임의 빈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독서 모임은 20년 넘게 활발하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 모임 인원이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빈자리가 잘 나지도 않고 회원들끼리 유대감도 엄청 돈독합니다. 예전에 빈자리가 나서 케이티에게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는 거절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냐? 그녀는 남편이 떠난 빈 시간과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 친교와 대화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그 자리를 메워주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남편이 떠나자 그녀는 곁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케이티 말고는 전혀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모임에 처음 참석한 때는 연말이라 내년에 읽을 책들을 한 권씩 정하기로 합니다. 주제는 내게 가장 소중한 책으로 평생에 가장 중요한 책을 각자 선정해서 매달 한 권씩 그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분야는 소설로 한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10권의 고전 소설이 정해지는데 목록은 이렇습니다. 1월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2월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3월 레프 톨스토이 안나 까네리나, 4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 동안의 고독, 5월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 6월 베티 스미스 브루클린에는 나무가 자란다, 7, 8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 9월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0월 커트 보니것 제5도살장, 11월 로절린드 아든 클레어에서 여기까지. 한 번쯤 들어본 제목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제목도 있고요. 고전 모임을 통해 읽고 모임을 가졌던 책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11월의 책은 에이바가 선정한 책인데 실존하지는 않는 책으로 이 책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책은 에이바의 인생에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서 모임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 하나의 큰 맥락이고, 1년 동안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진행하며 에이바의 삶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치유와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많은 분량이 딸 매기의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서 몰래 자퇴를 하고 작가가 되기 위해 결심하지만 결국 마약에 빠지게 되고 한 남자에게 감금되다시피 하며 방탕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믿어주는 엄마와 오빠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너무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사실 읽으면서 청소년들에게 괜한 호기심을 심어주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공감보다는 걱정이 되었지만
미국에서 쓰여진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나라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의 구성은 약간 추리 형식을 띠며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관점이 넘나들며 퍼즐을 맞춰 나가게 되는데 이런 형식이 엄청난 몰입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첫 장을 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몰입감으로 단숨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달렸습니다. 가독성도 좋았고 몰입감도 좋았고 짜임새도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독서 모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소설 속 독서 모임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진행 방식이라든지 책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소설 속에서 고전을 다루고 있고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유서 깊은 북클럽이다 보니 소설 속의 배경이나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꽤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독서 모임 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할 때는 따로 진행 순서나 발제문은 없었습니다. 별점과 총평을 나누었고 목록 중에서 읽어본 책이 있는지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모인원 중에 영화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책과 영화에 대해서도 많이 연결지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나 위대한 개츠비는 영화로도 아주 유명하죠. 책방지기님께서는 오만과 편견에서 오만 역인 미스터 다시 씨한테 푹 빠지셔서 한동안 영상을 찾아보며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위대한 개츠비를 20대 초반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급급해서 마지막 장면 말고는 잘 기억에 나질 않네요. 읽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한데 자주 가는 미용실 이름이 개츠비 미용실이었어요. 한 번은 머리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원장님께 개츠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미용실 이름으로 지었을까 생각하며 읽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독서 모임이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았는데요. 한 분은 올 때마다 설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다독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고 힐링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독서 모임이란 역시 저에게도 힐링의 시간인데요. 사실 저는 MBTI가 T에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해오면 해결책만 제시하다 끝나버리는 그런 답답이 스타일.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면서 공감 능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MBTI도 다시 검사하니 F가 나오더라고요. 함량이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공감 능력이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극I 성향으로 방구석에 있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뭘 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사실 혼자 있어도 할 게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이라서 그래요. 막 분주하게 바쁘진 않지만 잠도 자야 하고 쉬기도 해야 하니까요. 어디 데려다 놔도 누구보다 잘 놀긴 하는데 먼저 누구한테 만나자고는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이 되겠어요. 그런 제가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때가 바로 독서 모임을 할 때입니다. 독서 모임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말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시작으로 독서 모임 후기를 올려보자고 선택한 것도 독서 모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올해 초 이사를 왔는데 얼마 전 이쪽 지역에서도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쓴 글에서 독서 모임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토대로 독서 모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데드라인이 있어서 완독할 확률이 높다. 한 권의 책을 2주 동안 무조건 읽고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완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책은 꾸준히 읽고 싶은데 의지가 부족하다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독서 편식을 막아준다. 평소 좋아하는 분야만 읽고 계신가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함께 읽는다면 시야가 확 확장됩니다.
그리고 서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분야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통찰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사실 심취해 있는 분야가 따로 있었는데 고전 모임을 하면서 고전에 대해 눈을 뜬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풋과 아웃풋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독서는 대표적인 인풋입니다. 인풋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웃풋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풋이 많아도 아웃풋을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이 없다면 지식과 감상은 시간 속에 빠르게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독서로 인풋을 하고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아웃풋을 하면 잊을래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덤으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 분별력 향상. 독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독서 모임 또한 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상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독서 모임은 책에 대해 공부를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또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주구장창 책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을 매개로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 보면 나와 비슷한 생각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생각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들은 인생에도 반영이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무색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태도들이 유연해지니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렇듯 독서와 모임을 꾸준히 하면 공감 능력과 분별력이 향상되어 대인관계가 순조로워집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장점들은 모임을 하면서 함께 알아가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집글을 마무리를 지었고 현재는 저희 지역에서 7명 정도가 고정 인원으로 2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내 인생 최고의 책 독서 모임 후기로 돌아가 볼게요. 나에게 독서 모임이란 질문에 이어서 내 인생 최고의 책이 무엇인지 각자 답을 해보았어요. 한 분은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뽑아주셨고 그 다음 저는 한 권의 책만 답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 최고의 책은 내 인생을 바꿔준 책인데 그런 책이 시기마다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5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책을 찾아 읽는 게 아니라 책이 나를 찾아온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삶에서 어떤 질문을 품고 있다 보면 그 답이 책의 형태로 자주 찾아왔거든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북클럽을 소재로 한 영국 소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도 책들은 저마다 일종의 은밀한 기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독자를 찾아가는 모양이에요 라고요. 그때는 사실 책이 그리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더 그런 느낌이 강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책이 신이 내게 답해주기 좋은 매개로도 보고 스승이라고도 봅니다. 이제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뽑아보겠습니다. 63페이지. 그의 자부심을 쉽사리 용서할 수도 있었다. 그가 내 자부심을 죽여버리지만 않았어도.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이 책은 아직 못 읽어보고 영화로는 몇 번 봤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고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자부심이 무너질 때 사람이 얼마나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렇게 편견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 118페이지. 고전이란 누구나 다 들어봤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을 말한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멋진 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녀가 발표를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위대한 개츠비의 경우 이탈로 칼비노의 말, 고전이란 할 말이 무궁무진한 책을 말한다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점이 제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나오는 고전 책들 중에 한 번씩은 다 들어봤는데 읽은 책은 4권이더라고요. 고전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편견이자 오해인데요. 물론 깊이 있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독서 모임을 할 때도 감상에 중점을 두고 읽는 분도 계시고 작가의 의도나 상징이나 배경 지식 등에 초점을 두고 학구적으로 읽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감상에 초점을 두고 배경 지식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면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읽은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을 읽을 때도 그 책을 읽으면서 중동의 뿌리 깊은 전쟁 역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에 벌어지는 전쟁과 과거의 원인을 이 책과 독서 모임 덕분에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식적으로는 시대와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경험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면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보며 자신의 삶을 반목하거나 그들 삶을 통해 드러난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책은 내면과 외면을 다 다루고 있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353페이지.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책이라니 저는 그런 책을 고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키키가 말했다. 언제 책을 읽느냐, 어느 때 어떤 상태로 읽느냐에 따라 그 책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기분이 나쁠 때라면 길 위에서나 삼총사 같은 책을 읽어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는 그 책이 제일 중요한 책이죠. 그때는요. 이 부분도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마다 어떤 의문이나 요구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책이 해결책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은 당시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저는 이 책에서 세 부분을 인상적인 구절로 꼽아보았습니다. 독서 모임을 나가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접적으로 체험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고요. 또 독서 모임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인생책 북클럽이란 책으로 재출간되었으니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책 북클럽이라고 검색해서 구매를 해주세요. 조금 이야기가 두서없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겁먹고 못할 것 같아서 부족하더라도 계속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미루다가 생각만 하고 미루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하나라도 공감하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